우아한지 어떤지 모르는 마스이의 마사시. 이혼을 했다. 15년 넘게 살았던 시부야구 모토 요요기 정 아파트에서 나가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내가 됐다. 버블 경기가 시작되기 전 지은 아파트 3층 남동향 집이었다.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도배를 새로 하고 부엌, 욕실, 화장실 설비도 전부 새로 고치고 양모 100% 카펫을 깔았다. 흰 타일도 스테인레스도 갓 닦은 새 것처럼 반짝거렸고 방 4개의 거실과 주방이 딸린 아파트는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마치 신축 같은 향기가 났다. 이사한 날 일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4월 초치고는 선득한 흐린 봄날이었다. 나와 아내는 그때 30대 초반으로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밝은 안개 속,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이렇다 할 문제도 없었다. 건강했고 바깥에서 어쩌다 은근한 유혹을 받아도 부부 생활에 자극을 더해주는 양념 정도로 여기고 즐기는 여유마저 있었다. 이삿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새 양모 냄새가 나는 카펫 위에 누워 싸늘한 공기를 뺨에 느끼며 오랜만에 긴 키스를 했다. 창 아래로 이웃 고급주택의 손질이 잘 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포켓 치프 같은 하얀 목련을 어깨를 맞대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다. 새 가구도 쏙쏙 들어왔다. 아르플렉스에서 소파를, 야마기와에서 르클린트의 조명기구를 구입했고 노르딕폼에서 덴마크제 테이블과 의자, 캐비닛을 골랐다. 중고라도 1960년대 후반의 덴마크 빈티지 가구이다 보니 아르플렉스만큼 비쌌다.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에 든 비용이 집을 구입할 때 든 중개 수수료를 훌쩍 뛰어넘었다. 인테리어에 거의 관심이 없는 아내는 전부 내게 맡겼는데 가구와 조명은 모두 내 아멕스 카드로 샀으니 간섭받을 이유는 없지만 얼마가 나갔는지 총액을 알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때 포기한 기타 아오야마 아파트를 사지. 가구는 살면서 차차 사면 되잖아. 자산 가치를 생각해도 여기보다 훨씬 나았는데 아휴, 왜 그렇게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걸까? 국립대 경제학부 졸업, 금융기관 연구소 근무. 나보다 소득이 더 많은 아내는 팔짱을 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방이나 코트, 하이힐은 어떻고? 라고 생각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지금은 당분간 머리를 낮추고 아내의 공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상책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미 늦었다. 집은 이렇게 됐다. 나는 속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아내의 역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나고 자란 집을 떠난다는 것에 강한 난색을 표했던 외아들은 다행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타이밍에 이사한 덕에 언제 걱정했냐는 듯 새 환경에 적응했다. 똑똑하고 성격이 순해 보이는 친구들도 생겼다. 이내 부모들 관계도 시작됐다. 학원이니 레슨이니 바자니 어머니들이 지칠 줄 모르는 정보 교환도 빈번히 있게 됐다. 예금 잔고가 바닥나기 직전이었지만 다니던 출판사의 급여는 아직 해마다 인상되고 있었다. 보너스는 연 14개월치. 2년만 버티면 볼보 스테이션 외건 정도는 현금으로 살 수 있었다. 무서운 시대다. 1990년대. 단 그것도 그 무렵까지였다. 그 뒤 내내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려면 아직 더 있어야 했다. 가을이 깊어지면 로열 코펜하겐의 이어 플레이트를 사러 갔다. 같은 디자인의 접시를 여러 개 꺼내달라고 해서 발색이 더 잘 된 것, 고르게 구워진 것을 감정사 같은 얼굴로 골랐다. 이어 플레이트를 장식한 흰 벽 아래에 작은 장작난로를 놓고 불을 떼는 모습도 상상해봤지만 아파트 벽에 구멍을 내서 연통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아내와 공유할 수 있을 리 없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친구가 놀러와서 집을 보고 찬탄을 보내면 아내에게 슬쩍 곁눈질을 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흐뭇한 표정을 지었을 게 틀림없다. 하여간 부끄러운 인생이다. 지금 생각하면 당신은 그저 인생의 입구에서 얼쩡거린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이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었다. 물론 얄팍한 착각이었다. 이혼을 둘러싼 분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유학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교통비며 접대비, 자료 구입비를 정산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내 약점을 눈꼽만큼도 물려받지 않고 아내의 거푸집에서 그대로 쏙 빠져나온 듯한 아들은 미국에서 MBA를 따려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MBA라는 말을 듣고 메이저리그에 가겠다고?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직전에 눈앞의 컴퓨터로 검색해서 수치를 모면한 수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혼을 알릴 때도 먼저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전화를 거는 수순을 밟았다. 아들의 태도는 담담했다. 유학 중인 미국 서부 연안의 물이 몸에 맞는지 MBA를 취득하고 나서도 귀국할 생각은 없으니까 자신은 일단 문제없다고 했다. 매사에 냉담한 것까지 제 어머니를 닮은 아들은 내심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감상적인 말을 하지도 어느 쪽 편을 들려 하지도 않았다. 태평양 바다밑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어이구야 하는 기색만은 감출 길 없었지만 그 뒤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태도로 일관해준 것은 정말이지 고마운 일이었다. 바다 저편을 향해 몇 번을 가만히 머리 숙였는지 모른다. 일본을 떠날 때도 아들은 가공할 정리정돈 능력을 발휘했다. 자기 물건의 태반을 친구들에게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아낌없이 처분했다. 원래도 책, 잡지, CD 모두 구립 도서관과 대여점을 활용했고 어지간하면 사지 않았다. 책상 위는 언제 봐도 깨끗했고 책꽂이에 꽂힌 책도 일정량 이상 늘지 않았다. 차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언제나 티셔츠에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양복은 필요 없다고 했다. 패션에 관해서만은 제 어머니의 빈틈없는 스타일을 배우지 않은 모양이다. 외할아버지 장례식 때조차 친구에게 겨운옷을 빌려 입고 끝냈다. 좌우지간 물욕의 눈금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제로에 가깝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 방에 남은 것은 흠집 하나 없는 책상, 의자, 침대, 그리고 제 어머니가 액자에 넣어준 상장 3개, 그게 다였다. 사춘기 남자의 특유의 냄새도 전혀 없었다.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들은 이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걱정돼서 메일을 보내면 근황을 간결하게 알리는 답신이 한나절 만에 왔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이렇게 될 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랑은 아니지만 주먹 한 번 든 적이 없었다. 사춘기에 말수가 적어진 적은 있어도 이를 사납게 드러내는 반항은 하지 않았다. 과잉방어로 보이기도 할 만큼 뒷마무리가 깔끔한 것은 우리가 키운 방식이나 부부 관계가 원인은 아닐까.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어쩌면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 언저리가 답답해졌다. 아니, 그게 아니다. 아들은 그저 제 아버지보다 훨씬 어른인 것이다. 감상에 젖어 있을 겨를은 없었다.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은 나다. 아내와 합의한 2달 내로 새 집을 찾아야 한다. 새로 시작할 혼자만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다. 자연림이 남아있는 공원이 근처에 있을 것. 잔디밭이 환하게 펼쳐진 공원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은 거목이 우뚝 솟았고 놀이기구 따위 없는 살풍경한 공원이 좋겠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수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일 것. 헤어진 아내가 들으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며 당장 얼굴을 찡그릴 듯한 계획이다. 기한 내에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건을 찾기는 눈보라 휘몰아치는 남극 대륙 한복판에서 혀를 댈 것 같은 양파 그라탱 수프를 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동산을 10군데 이상 돈 끝에 돈에서 찾는 것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나 하고 마음이 약해지려 했을 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몇 살 아래의 카메라맨 후지시로 다쿠야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것 같지만 집주인 할머니 뜻에만 맞으면 바라던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다니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라도 하는 거야? 그러고 싶으면 그러시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불러서 내달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모양이에요. 할머니까지 미국인가? 집도 땅도 처분하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말해도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남겨두고 싶다는군요. 게다가 이 집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세주겠다고 우기면서 부동산엔 내놓지 않으려 하고 한다나요? 그런 집을 어떻게 알았어? 미국에 사는 할머니 아들 부부의 친한 친구가 저희 아버지 모터사이클 친구라서요. 모터사이클 동호인이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만국 공통의 진리다. 모터사이클 공동체의 국경을 초월하는 인연인가? 집의 가치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낡았군. 낡았죠. 쇼와 33년, 1958년에 지었다니까 50년 더 됐습니다. 2층 목조주택이고요. 이노카시라 공원에 면했답니다. 카메라맨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연락을 부탁해 사흘 뒤 그 집을 찾아갔다. 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 일관계로 인터뷰한 노인은 무수히 많다. 철학자, 소설가, 피아노 조율사, 요리 연구가, 조각가, 양조장인, 조산사, 성서 연구가, 외과의, 전당업자 등등. 일부를 제외하면 경험의 총량과 이야기의 재미는 비례한다. 정년을 앞둔 점잖은 남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사락사락 내리는 눈 같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 같으면 분명히 듣는다. 금세 잠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것대로 좋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는 물론 없었다. 내가 나갈 때까지 도도로키에 있는 친정으로 일시 피난 갔다. 개점 시간에 맞춰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으로 가서 지하 오이마스에서 교토에서 갓 도착한 생과자를 사고는 주호선을 타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기치조지역에서 도보로 약 15분.